과거에 국정원에도 계셨었죠. 그리고 남북관계도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시고 뛰어다니셨던 우리 박선원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남북관계 많은 부분에 관여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관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성원 의원께서 멀리 부평에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박성원 의원 모시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테러 같은 검찰의 압살 행위 함께 분석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우리 박선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제고에 드린 대로 우리 박선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정부 이후 처음 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선에서 예. 그 홍영표 의원을 꺾지 않으셨습니까? 경선은 그 당시 다른 이동주 의원하고 붙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홍영표 의원은 이제 그 직전에 저 새로운 미래로 나가서 본선에서 붙었죠. 홍영표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구를 선택하셨던 건 대단한 결심이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영입 이제 들여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강한 사자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냐, 뭐 이런 말도 있었죠. 누가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 다들 경선 기간을 9일, 8일, 10일 주고 했었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선원 의원은 시청자들이 뭐 많이 뉴스 코멘터리 또 몇 번 나오셨고, 그 실제로 국정원에도 근무하셨죠? 예, 2018년 특히 중요한 시기에 부터 국정원장 특보, 그다음에 기조실장, 해외 및 대북 담당 1차장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정원 보고서 요즘에 얘기가 되는데 잘 아시겠네요. 예, 뉴스타파 등을 비롯해서 나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도 많이 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2000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 육자회담에 한 번도 안 빠진 6개국 대표단 중에 유일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와대 대표로 나갔었죠. 진짜 회담에. 인재가 우리 민주당에 영입됐군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름이 좀 긴데 정치검찰 조작 뭐죠? 조작수사 특별대책단. 대책단.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 이화영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증거를 못 찾자
이화영을 검찰에 불러다가 회유하고 네. 협박하고 예. 주변 수사 다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박용철, 김성태, 안부수라고 하는 네. 쌍용그룹 쪽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또 진술 세미나만 한 게 아니고 예. 안부수가 작년 5월 달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납이 아니라 방북 대가 대납이 아니라 주가 조작을 네. 해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북한에다가 일부를 나눠준 행위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게 수원지법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를 도저히 엮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진술 조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너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만 아니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좀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예. 예, 잘 보이고 이게 매우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을 김영철이라고 하는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 이거는 이 국정원하고 통일부하고 합친 조직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요? 예. 김영철이 안부수를 불러다가 대북 경협 사업을 하게 만들고 대북 경협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성태 쌍방울 소유주를 엮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부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 그게 나노스를 통해서요. 네. 그 구조를 짠 사람은 이호남이고 이 틀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김영철이 대남 주가 조작 공작을 펼친 거죠. 네, 정 PD 이걸 좀 크게 좀 클로즈업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일 좀 그런 사건인데. 네,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제 김영철의 직계 부하.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수금책 행동책이고. 네. 김성애가 주로 이제 안부수하고 자주 만나는 통정부 책략실장, 이름도 책략실장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김성애. 네. 그리고 그 김성애하고 이화영하고 관계를 알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이화영이를 안부수한테 엮여서 경기도를 이 사업의 초기에 네. 합류시켰는데 경기도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댈 수 없으니까 김영철이 안부수하고 이 그룹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돈을 나눠 갖는. 북한하고. 예. 그래서 남북 최초의 남북 합작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 배후에는 통정부가 있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거네.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과 경기도는 여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이도 나빠집니다. 이 안부수 이화영하고 사이도 나빠지는데 또 이렇게 너무 배제하면 안 되고 이화영대로 워낙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돈을 받죠. 그래서 뇌물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생을 받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재명 대납, 방북 대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화영 씨하고 이 안부수를 겪는데 국정원이 관여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관여를 했죠. 관여했어요. 공작한 거네,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차분하게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왜 우리 조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검찰에 조작 수사 하는 것에 대한 특별히 대책해야 되는 대책 단원으로서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검사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흐름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사건의 그 문제점 뭐냐면 증거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엮어가려고 하니까 말로 진술로 이 사건의 증거를 삼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로 어떻게 합니까? 말이라는 게 다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술 세미나라는 것을 합니다. 진술 세미나가 뭡니까? 진술을 조작하도록 여러 번 만나서 술도 먹게 하고 여자친구도 오게 해서 보게 하고 여자친구요? 여자친구로 보이는 비서도 보이게 하고 그건 안부수의 아태협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고문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갔더니 술자리가 있더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앉아 있더라. 아니 범죄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앉혀 있는 경우는 검사가 대질 신문할 때 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그래서 진술 조작 세미나를 열고 그걸로
이화영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압력을 가하니까 이화영이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한때 진술 번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죠. 있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도 하고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 남북 최초의 합작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건. 남북 최초의 합작 조작 사건, 주가 조작 합작 사건인데 그 배우는 북한 통정부의 김영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정과 통립을 합한 조직 플러스 거기 더해서 해외의 그 외화벌이 사업까지 관장하는. 이걸 통해서 조직입니다. 쌍방울 너도 주가 조작해서 돈 벌어먹고 거기서 주가 조작한 돈 우리한테 줘라. 해외벌이 하겠다.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작이지 않습니까? 예. 정보기관의 장이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그 외화벌이 사업을 다는 아니고 외화벌이 사업의 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호남은 경찰총국 출신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의 경찰총국에 나와서 외화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밖에다가 던져놓고 거의 그 축구로 말하면 리베로처럼 자유계약 선수처럼 활동하는 사람인데 오래됐죠.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70세 넘었어요. 당시 64세, 65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김영철, 김성애, 이호남 이게 한 팀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돈 받을 때는 김영철이 김성애도 제끼고 이호남도 제끼고 송명철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영수증 내지는 수령증을 써서 받았다는 사람이 이 송명철이고 그래서 이제 한 600~700만 불은 김영철, 김성애한테 바로 갔고 100만 달러는 이호남에게 간 것으로. 그리고 여기 국내에는 이제 안부수 김성태, 방영철. 거기에 이제 이화영을 엮어버린 거고. 이화영이는 이제 이 사람은 김성태하고는 아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김성희하고 알던 사이예요. 어떻게요? 2005년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이제 뭐 그 외통위 활동을 이걸 알던 사이. 파일로 띄워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알던 사이를 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국정원의 공작 요원이 이화영에게 접근해서 안부수하고 둘을 엮어주죠. 이 전체 과정을 20일간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좀 파일하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시각의 말씀.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 문건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최하 이틀에서 길게는 3일 내에 다 그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에 올리죠. 그렇겠죠, 국정원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이 기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거짓이 없다,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손을 대지 못한다. 이 문서에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을 쭉 보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조각조각 이 보고서나 문건을 봐갖고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등 여러 매체에 공개되어 뉴스타파의 있는 봉지욱 기자가 진짜 큰일 했네요. 큰일 한 거죠. 정말 목숨 걸고 큰일 한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 출연하기로 했어요. 봉 기자 같은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전부 이제 뭐 캡처하고 쭉 분석을 해서 수미일관하게 재정리해서 이 틀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박선우 의원님 말씀 재정리 잠깐 하면요, 제가 이것이 단순하게 뭐 검찰의 회유 조작 사건 물론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북한의 김영철 부장이라는 외화벌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연결된 라인들, 김성애까지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안부수라는 거 있는 사람과 연관돼서 이 남북 주가 조작 사건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이 사건이 핵심이다. 거기에 그렇죠. 이화영이가 뭐 연고가 있었어 그런지 하여튼 엮여버렸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화영이가 대북 사업 하려고 대북 사업 하려고 이쪽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은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폼페오가 뭐 저 평양 갔다 오고 그때 이 시기예요. 그때는 남북 관계 좋을 때 아니에요. 남북 관계도 좋고 미국하고 북한 관계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곧 뭐가 터지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대적인 경제력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 제재 해제도 있을 것 같고, 그 틈에 이제 우리 대기업나 어떤 기업들 지자체도 들어가면 뭔가 기회가 있다. 그렇지. 그때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그 대화하려면 자기도 조직 운영 자금 여러 가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철이 안부수를 찍은 거죠.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경기도 이재명하고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자, 갖고 오신 판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는 뭡니까? 1번. 네. 예,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저 화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다 놓고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파일을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파일 올렸습니다. 시작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확보 공작입니다. 통일전선부의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김영철이가 뭔가 기회를 봐서 경협을 통한 자금 확보 계획을 세우고 그게 타겟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타겟이 뭐냐면은 바로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사람이죠.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의 안부수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 징용 피해자들 보상 문제를 막 다루고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하면은 일본하고 수교 협상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확보하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김용순이 가서 일본하고 북한이 수교하면 50억 달러 준다 하니까 안 한다 해서 그 문제를 키워왔던 사람인데 이 안부수는 아태평화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징용공 강제에 그 징용된 사람들의 피해 문제를 놓고 활동한 사람이라서 일본을 어떻게 다룰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크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화벌이 치고는 정말 큰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이 안부수를 불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김영철, 이 김영철 부장이 안부수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공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태협의 안부수를 불러드린다고 하니 통일부에서 국정원에 의뢰가 옵니다. 이 사람을 방북 허가를 해줘도 되느냐? 우리 이제 아마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아니 북한 통전부에서 안부수라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흥미가 또 싹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래?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보내라. 보냈어요. 보내서 합의서를 쏘는 겁니다. 합의서는 이제 김영철하고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이 통전부 산하 박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철 부위원장하고 바로 안부수하고 합의서를 써요. 이게 최초의 경제협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쌍방울로 쭉 이어지는 경제협력을 통한 주가 부양의 합의서 단초가 바로 이 합의서입니다. 그래요. 네. 뭐 이재명 대신해서 이화영이 뭐 합의서 썼다 그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화영 지사가 뭐 없어요. 끼어들 여지가 없네. 이거는 그럼요. 엄청난 사건인데. 워낙 큰 판이잖아요. 지금 pompeo하고 지금 CIA 부장인 폼페이오가 다시 평양을 방문한다 만다 한 그 직후예요. 이게 그 일정이 취소되고 뭐 남북한의 채널이 다시 가동돼서 뭐 정용 서훈이 다시 올라간다 만다 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 시기에 통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필요했으니까 거기다가 일본 강제 동원 피해 공동조사에서 배상을 받는다. 하니까 이거 큰 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남북 관계 있고 그다음에 북일 북한하고 일본과 이 전체를 이쪽에서 관장하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안부수를 통해서 봤더니 얻을 게 있더라. 그래서 1번, 2번에 일본과의 협력 사업 이것을 안부수를 이용해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 협상할 때 카드로 쓰겠다 하는 거고 2번은 다방면의 사회문화 경제협력 사업 추진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그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권한을 북한 통정부에서 안부수 아태협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다시 안부수가 심양을 방문해서 송명철, 김성희를 만나는데 둘 다 최측근들인데 송명철만 만나고 김성희하고는 통화만 하죠. 통화만 하는데 김성희가 안부수라는 사람이 시청자들 이 사람이 지금 2023년도 수원지법에서 그 재판 받아갖고 네가 주가 조작했다라고 해서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인가 3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한 거네. 최초 시작이 이거예요. 이게 창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부수가 이제 중국에서 송명철이는 만났고 네. 여기서 이제 전화 연결을 송명철이 해줘서 김성희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때 김성희는 평양에 있었는데 네. 그랬더니 시작 때부터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뭐냐, 통일부 조명균하고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실행력이 없다.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 있는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황해도 개풍군 소재의 양묘장을 경기도가 공동 운영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안부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전부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아태평화위원회하고 합의서를 썼고 통전부의 책략실장인 김성애가 평양에서 네. 서로 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사업하고 싶다. 항해도 개풍군 소재 양묘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네. 통전부의 황해도 개풍군 양묘장 사건이에요. 통전부의 황해도 개풍군 양묘장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기도 쪽에 연결을 좀 해달라 하고 안부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갖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화영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2번 이 상황을 보니까 아니 김영철이 안부수 쪽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네. 김성애까지 이런 동향이 있으면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미국하고도 관계를 잘 하겠다는 뜻이고 일본하고도 뭔가 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제재를 회피하면서 협력기금을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사업 아닌가. 국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겠죠. 국정원에서? 판단했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래서 봤더니 우리도 대응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대응 공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점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건 파악하는 거예요. 여건을 파악하고 공작 실행 계획을 세워서 공작을 추진하고 성과가 계속되면 계속 가고 안 되면 종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안부수하고 이화영이를 연결해서 북한 통전부의 이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 김영철, 리호남, 김성애, 송명철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김영철은 김정은하고 바로 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선을 이 안부수가 물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둘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응 사업 해야 되겠다. 라고 이 누군가가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안부수도 알고 이황희도 잘 아는 공작관이 투입이 돼요. 누굽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얘기 못하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이거는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 과거에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문건을 보고서 분석하고 그렇죠.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시는 이렇게 틀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수하고 이화영을 연결시켜 주면 이화영이는 경기도에 이제 아까 김성애가 경기도 연결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부수는 통전부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고 북한하고 일본 수교하면 100억 달러가 운운하는 그 대형 프로젝트의 연결고리도 될 수 있고 그걸 보면은 통전부가 일본하고는 어떻게 할지 보이잖아요. 미국하고 어떻게 될지도 들을 수도 있고. 김성애가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김영철 밑에서. 그래요? 그리고 TV에 많이 나왔던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기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무슨 경제협력 사업을 해? 그러면 남북 간 경협도 이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면 한번 붙여줘라. 그때는 괜찮을 때니까. 그러니까. 북미 관계도 좋고 남북 관계도 좋고.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서 국정원, 통일부의 대외 경제 기획까지 다 하는 대화벌이 사업을 하는 김영철 통전부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안부수하고 이화영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국정원의 모 요원이. 예. 그래서 이화영이는 또 평화부지사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공작관하고 이화영이하고는 고향 선후배의 먼 사돈 친척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안심할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이 경기도 사업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부수는 이런 큰 이제 합의를 해왔다고 하니
자기가 평양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화영에게 입장을 전달하니까 이 10월 5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14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기념으로 대거 북한에서 초청을 받아서 올라가서 행사를 합니다. 노무현 재단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이화영도 가죠. 같이 가요? 네. 가죠. 그때 이화영만 간 게 아닙니다. 그 7개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강원도, 부산, 뭐 충청북도 도지사 또는 그러니까 인천시장 등 그다음에 부산에 그때 그 오 시장. 그러니까 북한 통전부가 한국의 남한의 그 지방정부와 주요 지자체장들 다 부른 거죠.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그 경기도도 당연히 이제 예산 그 남북 협력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커요.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된 거는 이제 이 안부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든지 김성희하고 이화영이 이미 아니까 만나서 합의 초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협의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협의가? 이런 협의죠. 그러니까는 경기도와 학술대에서 북측 대표단을 파견한다. 그다음에 뭐 문화 관광 사업을 한다. 무슨 농림 축산업, 양봉업 등 한다. 항해도 일개 농장, 농민 복합형 지방 농장 개선 사업을 한다. 바로 이게 이제 통전부가 아까 말하던 황해도 개풍군의 양묘장 사업이죠. 그걸 경기도가 하고 싶다. 네. 지금 하고 싶다 하니까 합의문에 초안에 넣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을 하나 유치해 주겠다. 뭐 일산이나 이런데 고향이나 그리고 DMZ를 평화공원으로 구성해내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당신 뭐 군사 분계선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메르스나 이런 사스 같은 보건위생 협력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초안이에요. 이거 다른 지방 자치단체하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지방 자치단체하고 다른 걸 했겠죠. 다른 걸 했겠지. 충북하고는 뭘 하고 강원도하고는 뭘 하고 부산하고는 뭘 하고 다 다른 거 있습니다. 인천하고는 또 뭘 하고 다 이제 간단하게 만났을 텐데 이화영이가 만나서 만든 건 이건 초안입니다. 자, 근데 밑에는 뭐 냉면, 목구멍 냉면 이거 뭐죠?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첩보가 이제 정보로 되고 정보가 정책의 기초가 되잖아요. 이런 흐름을 봤는데 막 이렇게 사람을 불러들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성권이가 10월 4일 날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도 거기 갔어요. 이재용 회장 뒤에 가가지고 맞아 갔어요. 뭐 차태원 등 뭐 회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성권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래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전날 밤에 고려 호텔에서 묵었는데 고려 호텔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놨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간 사람들 다 공짜로 숙박하죠. 공짜로 밥 얻어먹죠. 공짜로 구경 다니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전부 김영철 부장하고 이 팀이 다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직접 주지 않아요. 그래요? 독립재산제예요. 그래요? 아니 통일부가 많이 행사하면 통일부 예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전부 예산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김영철이 알아서 외화를 갖고 와야 되는 거구만. 근데 그 고려 호텔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해놨는데 통일부에서 전명균 장관을 포함해서 통일부에서 $100 이상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 그 재워준 호텔 값이 얼만데 $100도 못 쓰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성권이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래서 재벌놈들 돈 무진장 많은 놈들인데 말이야. 니도 뭐 사업 안 하고 관광이나 하려고 열받게 맨날 무슨 뭐 이런 스포츠 문화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뭐 대규모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김영철 밑에서 이걸 전부 총괄 하고 뭐 돈 대고 하던 이 친구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통전부가 자금이 거의 고갈 상태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경협을 하자고 나오겠구나. 근데 남북 경협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재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서 계속 제재가 높아지고 이거 해제하는 게 엄청 큰 일이었어요. 김정은이는 트럼프 만날 때마다 해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재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지도 미사일이든 핵 문제든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자, 조금 더 스피디 있게 오늘 초점은 이제 요건 아니니까 이건 배경이죠, 배경.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별로 아니 그때부터 이제 속도가 쭉 갔는데 이 자금 지원 요청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화영이가 만난 지 10월 4일 날 처음 한번 만났는데 11월 19일에서 12월 1일 다시 이 안부수가 가서 심양에서 이원남 김성애를 만나니까 경기도 사업에 진척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김성애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면 6개월, 1년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이런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모아달라. 그러니까 경기도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김성애가 경기도하고는 뭐 지금 진척되는 게 없다 이러면서 자꾸 불만을 토로하니까 안부수 입장에는 이 사업권 내지는 합의서 받은 사람은 자기예요. 이 권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지 경기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 판넬을 보여드리는데 12월 25일 날 안부수가 김영철을 다시 만납니다. 와, 평양에서. 대단하네. 그것도 모란봉 근처에 있는 초대소에 초청받아서 만나요. 이야. 그래서 합의서를 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부수가 확실하게 그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마치 그 현대 아산이 정주영 회장 때 합의서를 다 받아오듯이 그런 권한을 아태배 안부수가 받아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화영이가 썼던 초안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정원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입지는 급속히 악화되고 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2월 25일 날 안부수가 김영철을 만나고 합의서 썼으니 바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12월 29일 날 모 인사를 데리고 이쪽을 방문해서 김성애하고 만나고 그 다음부터 초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김성태가 등장하는 거야, 쌍방울이. 그렇죠. 그래서 통전부하고 안부수 쌍방울 간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는 한 번 시켜주고 경기도가 아니죠. 이화영은 한 번 시켜줘요. 주가 이 나노스 주가 부양할 때 니도 지분 좀 사놔서 좀 끼워줘.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공개적으로 이 주가 부양을 하려면 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어야 행사가 되는 거예요. 경기를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놔두고 핵심은 이 김성태의 주가 부양. 여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월 24일 안부수가 쌍방울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하고 뭐 그 당시 그 과거에 그 통일부 차관하고 현대 아산에 상무했던 분들을 다 영입을 해서 주가가 확 뜁니다. 이때부터 이 이화영은 경기도는 배제되고 쌍방울과 통전부가 주가 합작을 통한 이익 분배 공작이 들어갔니 이것은 아니지 않냐. 국정원에서 판단을 해서 안부수를 협조자로 고용을 한 것을 해고를 시킵니다. 국정원에서요? 네. 그래서 종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부수를 통한 통전부 공작 사업은 종결이 된 거죠. 매우 짧은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막 되고 뭐 하노이에서 만난다 이런 시기라서 이틀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없었기도 했겠죠. 그 위험하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데 국정원이 있으면 안 되지. 국정원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이제 지휘부에서도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더라. 그렇죠. 그런까지 이미 지휘부에서 알고 공작 사실은 밑에서 올라가서 종결된 게 아니고 지휘부에서 종결해라 지시를 내리죠. 국정원 지휘부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도 사업은 다 빠져요. 경기도 사업은 다 빠지고. 이화영 부지사도 이때는 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네 그냥. 아니 낙동강 오리알은 됐지만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국제회의 이런 거는 또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북한의 거물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와가지고 이때 쌍방울하고 별도로 어떤 그 합작 사업을 하면은 언론의 대형 호재로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필요로 해. 근데 이화영님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약간의 이렇게 이익만 부스러기만 주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쌍방울이 이화영을 관리를 하는 거죠.
안부수 김성태.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하고 안부수하고 북한의 김영철하고 직거래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통전부 예. 안부수 쌍방울과 협의 질적 변곡점을 맞는데 이것은 2019년 5월 12일 안부수 아태F 회장이 단동 지역 이때 네. 가가지고 아태위 민경련 관계자. 그러니까 예. 다 저기로 보시면 돼. 다 통전부 산하 기관인데 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총망라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아태위만 가는 거죠. 쌍방울 쪽 인사도 갔던 네. 거고요. 아태위 민경련 통전부 다 들러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금년도 추진 사업을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연말까지 사업을 다 정한 거예요. 플랜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아까 1월 달도 중요하고 12월 달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탄력을 받아서. 근데 이때는 의원님, 이때는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그 회담이 그렇죠. 깨지고 하노이 회담이 깨진 거죠.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악화되니까 한국 정부는 필요가 없어요. 사업할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쌍방울만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는 배제해라. 경기도는 배제해라. 네. 그리고 이화영이는 국정원 관계자가 오찬을 할 때 이제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 만일을 해야 할 때 이재명 참석 안 한다 어렵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미 경기도를 배제하는데 경기도 안에서도 이재명이는 또 관계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결정적으로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서 네. 경기도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화영과 결별을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이제 2019년 7월 24일 이 행사장에서 이 쌍방울은 이 국제 행사에서 나누스 등 관계자, 광민 관계자들이 되게 참석해요. 그래서 계속 이 북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행사 일정도 안 알려주고 경기도는 상황 파악 못 해요. 그리고 뭐 경기도는 뭣도 모르고 DMZ 포럼 하자, 뭐 양봉하자. 이미 이쪽에서 진작 별도로 끝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뒷북 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재명이 관계 있습니까? 이화영도 배제됐는데. 그렇지. 그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이화영한테 이 행사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한다. 이화영이 같이 개인 용도로 활용하고 너 이러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해버려. 경기도에서는 도저히 이제 아태협에 이 안부사하고 사업 못하겠다 나오고. 돈이 안 되니까 뭐 경기도는. 네. 경기도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판 말은 자기는 빠지고. 그 다음에 아태 블록체인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아태 블록체인이 먼저 남북 블록체인 만든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갔던 장관들도 다 놀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 다음에 쭉 나오네. 통전부와 안부수 쌍방울의 최대 빈도에 접촉을 해요. 이화영 씨는 필요가 없는 거야. 경기도 필요 없어. 아예 처음에 네. 미끼만 던져준 거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추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최대 빈도로 접촉하고 협력하고 쭉 나오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정부 배제된 상태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배제된 상태에서 무단 접촉이 6회가 있습니다. 쫙 있죠. 아까 말씀드린 5월. 이게 국정원에서 다 파악한 거죠, 이게 다? 그렇죠. 사후에 파악한 거죠. 사후에 파악한 거구나. 국정원도 놓친 거죠. 이거를? 그렇죠. 왜냐면은 국정원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쪽에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쭉 추적을 하고 그렇지. 서로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보는데 국정원에서 쌍방울하고 안부수를 해고를 시켰잖아요. 안부수 너는 아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너 안 된다고 사업 종결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뭐 이런 문제도 있어 그렇지. 약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관찰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국정원이 임무니까. 네. 경기도 지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박용철이라고 하는 부회장 통해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북한 인사 무단 접촉 등 제재 저촉 행위를 지속해왔고 무단 접촉 6회가 있고 여기에 나중에 12월 달에 한 번이 더 있고 그때 말 난장 이제 주고 그다음에 마카오에서 통전부 주선으로 미상인물 누군가 만나고 그러니까 이 돈이 북한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강진구 기자가
마카오 네. 카지노에서 무슨 환전 이런 이야기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7번. 네, 9번 이제 끝납니다. 라스트. 이야. 이게 네, 12월 2일에서 안부수 아태의 송명철을 만났는데 얘가 이제 돈 받아간 사람입니다. 송명철이가 안부수한테. 송명철이가 자신이 실장으로 승진했다. 잘했다는 거죠. 넌 안부수 잘했다. 아니. 네 덕에 내가 돈 벌고 해서 승진했다. 이런 그럼 돈이 갔다는 얘기네, 이거. 갔어요. 갔는데 북한으로 수뇌부로 갔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호남이랑 마카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갔느냐는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된 것을 보면은 쌍방울에서 나노스라는 걸 부양해서 주가 조작하는 데서 남은 차익이 북한으로 간 거네요. 간 거로 좀 보는 거죠. 왜냐면 안 그러고는 금년도 사업 계획 이런 게 안 나와요. 아까 보여드린. 그리고 나서 승진하고 네. 끝나는 거예요. 왜? 너 만날 필요 없다. 지금 남측 관광객들 필요 없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광객들 오고 하니까 이제 남한하고는 협력 사업 할 거 없다. 너희들은 주가 조작해서 해서 그 돈이나 돈 다 받았어. 돈 받았어. 얼마나 받았을까 근데? 그리고 뭐 최하 600만 달러, 800만 달러, 700만 달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800만 달러가 그거예요? 그렇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업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사업권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선지급하고 전체적으로 1억 달러의 사업권을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12조에서 15조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온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박선원 의원께서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 경험이 남북관계에 있으신 박선원 의원께서 이거는 국정원 보고서를 그게 다 공개됐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분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석해서 이런 것이 합리적이 맞다.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각조각 보면은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것을 날짜 순으로 다시 조각조각이라도 쭉 정리해서 보면 흐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김영철의 대남 공작 이것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공작 하다가 중단한 이후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속적으로 쌍방울과 안부수를 통해서 주가 부양하는 그러한 그 호재성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돈을 뜯어간 거고 경기도는 초반에 잠깐 등장하다가 활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예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이 자기가 전문 분야가 다 하니까 그리고 뭐 재판에 뭐에 그때도 힘들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는 매우 일부 유리하게 조각조각 갖다 쓰고 소위 전원 증거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이가 짜가지고 우리가 그때 만났을 때 이화영이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 뭐 이재명 지사하고 만난 적도 없는 김성태가 술자리에서 전화 한번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조폭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안 만났어요? 안 만난 적도 없죠. 그렇지. 그러면 200만 불이 됐든 300만 불이 됐든 대납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30억인데 아니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태인데 평양 가는데 돈 주고 가요. 아까 그 수많은 사람 자치단체장들은 여기서 그 아시아나인가 타고 갔을 때 그 비행기 값밖에 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조명근 장관이 또 가수 100불 이상 쓰지 말아라. 100불 이상 쓰지 말아라. 그 판을 아는데 아니 그리고 갈지도 못할 사람이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왜 그 한참 직전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없고 이재명이 무관하다는 증거는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의 남북 공동 남반의 개혁과 북한의 통전부가 합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다 배척하고 이 안부수, 김성태, 방영철의 말만 듣고 소위 전원 증거 그렇다고 해 그걸 모아봤더니 뭐 그냥 틀이 맞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해서 이재명 이화영한테 다 뒤집어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전원 그렇다더라 하고 하는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기본 틀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거네. 황해도 개풍군 양묘장 사업이에요.
북한 통전부의 사업이에요. 그거를 경기도가 못 해주니까 바로 안부수를 통해서 쌍방울을 물고 들어가고. 자, 의원님, 근데 검찰이 이거 지금 국정원의 이 보고서, 이거 못 봤어요? 검찰이? 다 알죠. 자기들이 압수수색한 자료예요. 이거는요, 나와서는 안 될 자료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압수수색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압수수색 당했다는 입장이 아니니까, 배포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배포. 이거는 네가 참고로 봐라. 그래서 검찰 이놈들이 이걸 다 알면서, 네. 알면서, 이걸 갖고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엮을 것이냐, 네. 이화영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 머리만 굴린 거구나. 그래서 조작하고. 그렇죠, 그렇죠. 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천하의 나쁜 놈들이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이화영이가 평양 간 것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작은 통전부장이 안부수를 불러서 공작 지시를 시작을 했고, 야, 저거 봐라, 저거 우리가 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해서 대응 공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시작이 이거란 말이에요. 북한의 최고위층인 김영철이가 시작한 거야. 그럼요. 김영철이가 김정은하고 얘기하는 사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서열 9위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북한 지도부 서열 9위 안에 드는 국정원이 이걸 안 보면 안 되는 대응을 한 거구나. 대응을 그렇죠. 한 거고. 대응을 했다가 뭐 이거 사건 나고 조폭 쌍방을 끼워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다니고 벌써 소문이 좀 나은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안 되겠다. 국정원 배후에 연루됐다는 무리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기자들도 알고 김형기 차관 뭐 김영수 현대아산 전무가 아는데 안부수 뒤에는 국정원 있고 뭐 안부수하고 이화영이 한다는 소문도 돌고 이건 그만해. 안부수 잘라버린 거구나. 네, 안부수 해고시켰죠. 자, 그러면은 그 김성태는 이게 이제 외환거래법 위반입니까? 그 관련 보로 뭐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석방돼 있잖아요. 안부수도 석방돼 있어요. 안부수도 석방됐어요? 그 심지어 그 김성태 구 쌍방울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같이 쓰고 있다든지 자주 들리고 자주 만난다. 지금도. 아니 안부수는 그때 작년에 실형 받았잖아요. 받았다가 저기 그 풀려나서.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뭐 무슨 뭐 보석이 걸로 나와가지고.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안부수 풀어주고 김성태 풀어주고 방영철은 이번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아니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단 접촉하고 돈 거래하고 뭐 말 안장 선물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은요 이 사람들 20년은 살아야 돼요. 아니 통전부 만나서 돈 갖다 주고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니까 접촉만 해도 문제인데. 그럼 신진우 부장판사 이거 몰라요? 그 사람? 외면하는 거죠. 외면? 검찰이 이 사람들 모아서 진술 세미나 한 거 하고 검찰이 국정원자에서 매우 일부를 갖다 줘서 뭐 통전부가 어쩌니 뭐 그런 표현만 써서 마치 이화영이와 경기도가 북한의 통전부하고 직거래해서 못 가고 직접 못 들으니까 안부수를 통해서 쌍방울 돈까지 동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민주당에 이거 특검법 발의하신 겁니까? 특검법 해야 되겠어요. 아직 발의 안 한 거군요. 예. 왜냐하면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있는 증거는 다 배척하고. 아니 국정원의 자료들을 자기가 압수수색해서 소위 압수수색해가지고 검찰에서 제가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압수수색 당한 거 아닙니다. 자료 요청을 와서 우리는 배포라고 하는 협조를 해줬는데 그 협조를 해주는 거 이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에 관계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부만 조각 넣어가지고 무슨 통전부 등장하고 뭐 하니까 재밌잖아요. 김영철 등장하고 그렇지. 김성애 등장하고 그 이름만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그것을 이화영하고 안부서 같이 하면서 이재명에게 계속 보고해갖고 지시를 받은 그런 식으로 꾸며낸 거죠. 조작이죠. 아니 진술 세미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범죄자들이 6명, 5명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무슨 뭐 연어 뭐 일식 사심이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거 잘라진 고기 먹으면서 소주 먹고 검사실 바로 앞에 무슨 공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진술 세미나로 나온 것들을 모아서 판사가 신뢰할 만하다. 자기들끼리 말이 맞는다. 현장이나 이런 거 안 가본 사람은 알 수 없는 사실이다. 아니 안부수가 몇 번을 갔으니까 지들은 다 현장을 알죠. 심양 가면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 아니 근데
이화영이하고 안부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 아니 이재명이 북한을 가고 싶어서 이화영을 통해서 안부수한테 부탁하고 돈까지 내달라 그러면은 이화영이 안부수하고 막 같이 계속 다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제당해요. 경기도는. 이화영도 배제당해요. 야. 이런 상황을 완전히 덮어씌우기 정말 이거는 조선시대 물고와 주리를 틀어가지고 조작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조선시대 무슨 모함에서 이렇게 목에다 칼 씌우고 맞아요. 유배 보내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특검해야 되고요. 네. 저는 정말 이러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탄핵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진우 부장판사도 문제가 심각하네, 이 사람도 말이야. 저는 지가 뭐 양심 있는 것처럼 말이야. 양심이 없죠. 아니 문서로 된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술이라고 하는데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증거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여기 무슨 이화영이랑 같이 평양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뭐 저기 서신을 써줬습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까? 둘이 만나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한 진술만 놓고 이 사람을 9년 6개월 때리고 이재명 관련 부분까지 포괄해서 유죄 때리고 바로 3, 4일 만에 기소 때리고 기소한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배당받고 자기가 배당받고 이렇게 검찰과 소위 사법부 중에 일부가 결탁해서 민주진영을 압살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김건희는 온갖 특검 다 거부하고 주가 조작도 무시하고 최혜병 사건도 특검이고 뭐고 다 없이 자기들끼리 해외에 놀러 다니고 나라 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만 죽이면 민주주의도 압살시키고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는 일 없고 자기들이 집권하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 결백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남북관계 전문가시니까 최근 얘기 하나만 좀 할까요? 지금 뭐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뭡니까 확성기 방송 이 문제까지 올라오고 누구죠? 김여정이는 새로운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이 그냥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유발시키는 성격까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모든 카드를 쓰잖아요. 이 카드 영일 만에 석윤한다? 대통령이 발표한다? 이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시간을 묵혀서 차분하게 해야 되고 석유공사가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뭐 시추공이라도 뚫어야 석유공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주문형, 하청형 영역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대통령실에 알고 그거 가져와 봐. 이거 대통령이 해야 돼. 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북한이 뭐 풍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단 뿌리니까 풍선 내려오고 풍선 내려오니까 뭐 확성기를 이제 방송 키겠다고 하는데 6월 9일 날 확성기 방송 틀겠다고 NSC 안전보장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끝나자마자 12시 20분에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약 20여 명이 그 군사분계선을 내려와요. 정말요? 네. 와. 그래서 그 해당 사단에서 16에서 20발의 총을 쏴서 퇴각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국방장관이 관장하는 그리고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군 주요 지휘부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이 사건이 보고가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이에요. 그래 놓고 확성기 쏘면은 뭐 남한, 북한에 무슨 자극을 해서 계속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수를 결집시켜서 윤석열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 세력화된 일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의 안보팀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나? 전직 나면 안 되는데 하는 야전 사단장들 간의 입장 차이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아니 확성기를 틀면 북한에서 조준 사격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실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명의 북한 병사들이 그 군사 분계선을 살짝 넘어왔는데 총을 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2월 10일 날. 이거 언론에도 안 난 얘기인데 이거?
6월 10일 날 제보를 받아서 6월 10일 날 저녁에 국방부하고 합참 쪽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 없대요? 하고 거짓말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했겠죠, 밤새.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6월 11일 아침에 긴급 속보를 해가지고 사건은 6월 9일 날 발생했는데 북한군 병사 20여 명이 그 군사 분계선을 침투해서 퇴각시켰다. 총을 경고 사격해서 퇴각시켰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안보입니까? 확성기 방송 때문에 나온 거예요? 확성기 방송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런데 아니 군 주요 지휘관 회의까지 해요. 경계태세를 높이고 뭐 만약에 북한이 확성기를 쏘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그때는 무슨 이 공중작전 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정작 이 사건이 났는데 위에 보고가 안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고가 됐는데 은폐했다. 왜? 네. 윤석열이가 비행기 타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자원, 에너지 문제까지도 여론 조작 내지는 지지율 올리는 카드로 써먹고 네. 국가 안보 문제까지도 정치 도구화하는 이 정권.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13조 민생 회복 지원금 내자고 하는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우리의 민주당의 말을 외면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고 이 민생은 누가 책임지고 김건희하고 저러고 다니고 야당 지도자들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해서.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통해서 제가 또 유용하 앵커님을 사실 좀 선배로서 존경하고 또 전문 영역에 계시고 해서 좀 선배님하고 인터뷰하는 자리에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다 잘하셨어요. 했는데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전체 맥락을 설명을 하시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인내심 갖고 들으셔서 이건 이화영과 고맙습니다. 이재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이재명, 이화영 경기도가 상관없는 남북 김영철 부장이 총점에 있는 주가 조작 사건, 남북 합작 조작 사건. 그리고 그 쌍방울에서 그 주가 조작한 부분이 이게 일부를 상당 부분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이게 관계가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남북 협력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을 짠 거죠.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1심의 안부수가 주가 조작으로 형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다 지금. 네.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지켜주시고. 지금 박선우 의원님 상임위 어디로 배정 받으셨습니까? 국방입니다. 아까 거짓말 친 그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활약 기대. 다음 주 정도면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뽑겠죠? 그리고 제가 정보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출된 이런 정보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 노출됐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 잘하셨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선우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